아내와 저는 결혼 6년 차였습니다. 그동안 큰 싸움 없이 지냈고 적어도 겉으로 보기엔 서로를 꽤 존중하는 부부였어요. 주말마다 함께 장을 보러 가고 집안일은 분담했고 기념일은 꼭 챙기진 않더라도 둘 중 하나가 기억하면 소소하게 챙겨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말수는 줄고 식사할 때도 휴대폰을 자주 확인했어요. 제가 농담을 던져도 예전처럼 웃질 않았습니다. 처음엔 업무가 많아져서 그런가 했죠. 아내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고 최근에 꽤 큰 프로젝트를 맡았거든요. 그날도 똑같은 평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출근 준비로 분주했고 아내는 거실에 앉아 휴대폰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제가 뭔가 놓고 나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출근하던 길 차를 다시 돌려서 집으로 향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왔죠. 그때가 시작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실엔 아무도 없었어요.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고 조용했죠. 처음엔 아내가 외출했나 싶었는데 현관 쪽에 놓인 그녀의 로퍼가 그대로였어요. 가방도 있더라고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안방 문은 열려 있었고 작업실 쪽 문만 잠겨 있었어요. 우린 그 방을 서재 겸 다용도로 쓰고 있었고 평소엔 문을 잠그지 않았어요. 그날따라 유독 문이 굳게 잠겨 있었죠. 저는 문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여보 불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노크 소리에 놀라 나올 줄 알았는데 기척도 없었죠. 혹시 이어폰을 끼고 있는 건가 싶어서 조금 더 크게 불러봤어요. 나야. 뭐해? 안에 있어? 대답은 여전히 없었고 제 손은 점점 차가워졌어요. 문이 열리지 않자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있나 아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저 안에 있나 근거 없는 상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때 욕실 쪽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샤워기에서 물이 흐르는 그 익숙한 소리. 욕실에 있었네. 저는 허탈하게 웃으며 거실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말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장면을 봤어요. 식탁 옆 의자 위, 정확히 말하자면 등받이에 걸쳐진 셔츠 한 장. 흰색 바탕에 얇은 회색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셔츠였어요. 문제는 그게 제 셔츠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입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사이즈도 분명 크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셔츠에서 나던 향이 익숙하지 않은 향수 냄새였어요. 자극적이진 않았지만 잔향이 진하게 남아 있었죠.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셔츠, 누가 입던 건지, 왜 우리 집에 있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설명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숨이 가빠졌고 머릿속은 텅 빈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그때까지도 전 우연이겠지, 그냥 뭐 별일 아니겠지, 억지로라도 그런 핑계를 찾으려 애썼어요. 잠시 후 샤워 소리가 멈추고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감싼 아내가 나왔어요. 제 시선을 마주치자 잠깐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 다시 왔네. 못 떨어뜨렸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려 그 셔츠를 바라봤죠. 아내의 시선도 따라갔고 그녀는 그 셔츠를 보는 순간 숨을 한번 삼키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거 아까 택배 온 건데 내가 정리 안 했어. 그냥 버릴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어요. 표정에서 목소리 떨림에서 그 말이 진심이 아니란 걸. 그날 그 낯선 셔츠 한 장 때문에 제 세상은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내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믿을 수 없게 되었어요. 아무렇지 않게 웃는 얼굴, 늘 하던 일상을 반복하는 모습,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너무 부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당장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돌이킬 수 없게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 말 대신 관찰을 택했습니다. 아내는 변한 게 없었어요. 오히려 더 살갑게 굴었고 저녁엔 좋아하는 반찬도 해줬어요. 전엔 잘 안 하던 애정 표현도 자주 하더군요. 그 모든 게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민감한 걸까? 진짜 택배였을 수도 있잖아. 수십 번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은 계속됐습니다. 아내는 어느 날부터 집에 향초를 피우기 시작했어요. 딱히 향에 관심 없던 사람이었는데 거실, 안방, 심지어 화장실까지 온 집안이 은은한 냄새로 가득했죠. 그 향이 그 셔츠에서 나던 잔향과 너무도 닮아 있었어요. 그제야 저는 그게 단순한 취향의 변화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내는 아침 일찍부터 외출 준비를 하더군요. 원래는 주말마다 집에서 쉬었는데 그날따라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가려 하길래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친구랑 브런치를 하기로 했다고 했어요. 그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다녀와. 그렇게 대답하고 저는 뒤따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곧장 노트북을 열고 집 주변에 있는 호텔과 모텔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 셔츠 분명히 세탁하지 않은 상태였고 탁한 냄새와 향수가 섞여 있었어요. 그건 집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우연히 정말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아내의 차 블랙박스를 통해 최근 주차한 장소를 확인한 거예요. 블랙박스 영상 속에서 아내는 평일 오후 시간에 집 근처 모텔 주차장에 차를 댄 후 차 안에서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치고 있었어요. 그 뒤로 화면은 끊겼지만 그 몇 초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저는 화면을 정지시킨 채 혼자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차 안에서 환하게 웃으며 립스틱을 바르는 그녀, 그 모습은 제가 아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모른 척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부러 일찍 퇴근했어요. 아내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고 저는 말없이 노트북을 켜고 블랙박스 영상을 열었습니다. 소리도 없고 대사도 없는 그 영상이 그녀의 등 너머로 흘러나왔죠. 처음엔 무시하는 듯 보였어요. 그런데 그녀의 손이 칼질을 멈추더니 몸이 조금씩 굳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에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녀도 묻지 않았습니다. 우린 밥을 먹고 그날 밤도 아무 일 없는 부부처럼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어요. 모든 걸 기억했고 기록했고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무엇을 말하든 이젠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또 다른 흔적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욕실 세탁 바구니 안에 남자 양말 한 짝이 들어있더군요. 제 것이 아니었어요. 사이즈도 다르고 로고도 낯설었습니다. 이쯤 되면 우연이라 말할 수도 없었어요. 아내는 그 양말을 보곤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더군요. 어제 배송받은 샘플이야. 내가 일할 때 쓸 거. 하지만 그건 누가 봐도 세탁한 지 얼마 안 된 직접 신었던 흔적이 남은 양말이었습니다. 그제야 확신했어요. 그녀는 이 집에서 누군가를 맞이한 적이 있다는 걸, 그리고 저는 그걸 알고도 아무 말 없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아내에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아는 척도 하지 않았고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속은 끓어오르고 있었죠. 저는 매일 거짓말을 듣는 삶에 익숙해져야 했고 그 거짓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여야 했습니다. 아내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아마 제가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니 들켰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은 듯 보였어요. 아내는 자주 외출했어요. 프리랜서 일이 많아졌다며 회의가 있다, 촬영이 있다, 클라이언트를 만난다. 매번 다른 핑계를 대며 집을 나섰죠. 저는 그녀의 외출 시간과 복장을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은 진한 레드 립스틱을 바르고 하이힐에 코트까지 입고 나갔어요. 카페 미팅을 간다면서요. 그런데 몇 시간 뒤 아내가 올린 SNS에는 커피 사진만 하나 있었고 위치는 집에서 한참 떨어진 외곽 지역이었어요. 커피잔은 2개였고 그 앞에 놓인 남자 팔이 프레임에 걸쳐 있었어요. 그 사진 하나로 그녀의 세계엔 제가 없다는 걸 절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방을 나섰어요. 거실에 있는 택배 상자들을 뒤졌고 그중 하나에서 낯익은 브랜드의 쇼핑백을 발견했습니다. 남성 의류 브랜드였고 안에는 포장도 뜯지 않은 니트가 하나 있었어요. 영수증에는 아내 이름이 적혀 있었고 결제는 지난주 주말이더군요. 그 옷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는 더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옷을 아무렇지 않게 다시 상자에 넣어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감정을 내보이지 않기로 했어요. 어설픈 분노는 그녀에게 경계심만 키워줄 뿐이니까요. 이후 몇 주간 저는 조용히 자료를 모았습니다. 차 블랙박스는 여전히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어요. 거의 매주 일정한 시간에 같은 지역으로 가는 기록이 있었어요. 한 모텔 근처였고 주차장에 잠깐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영상들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엔 혼자 보기조차 버거웠지만 이젠 그런 감정조차 무뎌졌어요.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기분이었습니다. 감정은 점점 사라졌고 그 자리에 남은 건 차가운 계획뿐이었죠.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인 장면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퇴근길이었어요. 그날따라 회사 일도 많고 머리도 아팠습니다. 집에 가면 조용히 씻고 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집 근처까지 왔는데 익숙한 뒷모습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녀였어요.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 혼자가 아니었어요. 남자와 함께 동네 구석진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마치 연인처럼 어깨를 기댄 채 걷고 있었고 아내는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그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의 대상은 제가 아니었죠. 저는 그 장면을 멀찍이서 바라봤어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숨도 쉬기 힘들었지만 저는 카메라를 꺼내 그 순간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그 남자 어깨가 넓고 제 또래보다 조금 젊어 보였어요. 겉으로 보기엔 흔한 셔츠 차림이었지만 표정이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눈빛은 마치 이 관계에 죄책감 하나 없다는 듯 뻔뻔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끝내야겠다고. 하지만 소리치거나 싸우진 않을 거라고. 이건 내가 다 보고 있었고 그걸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천천히 알려줄 차례라고요. 그날 밤 저는 말없이 평소처럼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이미 도착해 있었고 샤워를 막 마쳤는지 젖은 머리를 말리고 있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엔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여 있었고요. 아내는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좀 늦었네. 많이 피곤하지? 저는 대답 대신 그녀의 휴대폰 쪽으로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골목길 바람 많이 불던데 외투 안 추웠어? 아내는 말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얼굴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엔 분명히 무너지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날 밤 제 말 한마디에 표정이 딱 멈췄습니다. 오늘 골목길 바람 많이 불던데 그 말은 평범했지만 그녀는 들었죠. 제가 뭘 알고 있는지 직감했던 겁니다.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모른 척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난 그런데 안 갔는데 그 말엔 떨림이 있었고 입꼬리도 어색하게 굳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확인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조각은 제 안에 모여 있었고 이제는 퍼즐을 맞출 때가 된 거였죠. 그날 이후 저는 사진, 영상, 문자, 녹음 모든 걸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 쓸 수 있는 자료로 정리했고 불필요한 감정은 싹 다 버렸어요. 증거는 감정이 아니라 논리와 순서로 설득해야 하니까요. 블랙박스 영상을 날짜별로 분류하고
아내가 외출한 시간대의 사진과 SNS 기록을 대조했어요. 그 남자의 팔이 프레임에 걸친 사진 호텔 앞에서 찍은 배경,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위치 기록까지 맞춰보니 늘 같은 지역이었고 심지어 체크인 시간이 일정했어요. 주말 오전 11시 그리고 오후 2시 무렵 체크아웃. 마치 루틴처럼 정해진 일정이더군요. 저는 변호사를 조용히 찾았습니다. 법률상 불리하지 않게 필요한 절차와 증거 목록을 정리했고 혹시 모를 반격을 막기 위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목록도 확인했어요. 이건 싸움이 아니었고 정리였습니다. 가끔 잠들기 전 그녀의 얼굴을 보며 이 사람이 정말 나와 웃으며 결혼 서약을 했던 사람인가 그 질문을 되뇌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조차 점점 사라졌어요. 안쓰럽다거나 슬프다는 감정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건 내가 겪는 일이고 이젠 끝내야 할 일이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즈음 아내는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자주 짜증을 냈어요. 그녀가 예민해진 건 분명 뭔가 촉이 왔기 때문이었겠죠. 예전 같았으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물었을 텐데 이제는 그저 그래 하고 넘겼어요. 그 무심한 태도에 아내는 더 불안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불안을 아주 천천히 키워가기로 했습니다. 일부러 출근한다고 말하고는 근처 카페에 앉아 집을 지켜보기도 했고 택배를 시켜놓고 제가 받지 않고 아내가 누굴 통해 대신 수령하는지 확인하기도 했어요. 이 모든 건 하나의 목적을 위한 행동이었죠. 아내에게 너는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그 메시지를 직접 말하지 않고 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퇴근해 현관문을 여는 순간 아내는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손엔 휴대폰이 들려 있었죠. 그 모습이 불쌍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계산처럼 느껴졌어요. 울고 있는 얼굴 뒤로 그녀가 무슨 계산을 하고 있을지 더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 무슨 말이라도 해줘. 나 요즘 이상하지 않냐고. 저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아니, 그냥 좀 바빠서 그래. 그 말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선언이었고 동시에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는 경고였어요. 그날 밤 저는 거실 책상에 작은 메모 하나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그 메모를 보고 아내는 분명히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녀가 스스로 흔들리게 만드는 것, 죄책감과 불안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것. 며칠 뒤 아내는 먼저 말을 꺼냈어요. 나 요즘 당신이 무서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었죠. 그 웃음은 복수였어요. 감정이 아니라 그녀가 무너지는 걸 바라보는 복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와 다시 한번 정리했고 모든 자료를 USB에 담아 2군데에 나눠 보관했습니다. 그녀가 어떤 반응을 하든 모든 게 기록되게 할 거였고 그 기록은 제게 방패이자 칼이 될 거였죠. 아내는 거의 잠을 못 자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뒤척였고 한숨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보며 예전에 저는 걱정했겠지만 이젠 그 감정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불안해하는 이유를 그녀는 알고 있었겠죠. 말없이 지나쳤던 블랙박스 영상, 골목길에서 마주친 눈빛, 무심하게 던졌던 말 한마디, 그 하나하나가 그녀에게는 칼날처럼 박혔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마침내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부엌 테이블에 마주 앉은 우리는 아주 오랜만에 제대로 마주봤습니다. 그녀는 식은 커피를 들고 있었고 손끝이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입술을 수차례 깨물고 나서야 입을 열더군요. 혹시 나 의심하고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가방을 열어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에 올렸어요. 여기 들어있어. 내가 그동안 나한테 보여준 것들.
그녀는 그걸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다가 입술이 굳어졌고 그 뒤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나는 너한테 다시 기회를 줄 생각이 없어. 이건 분노도 아니고 질투도 아니야. 그냥 선택이야.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고 입에서는 미안해라는 말이 겨우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말은 너무 늦었고 너무 가벼웠습니다. 내일 너 혼자 집 정리해. 난 오늘 나갈 거니까. 이 집 명의에서 내 이름은 뺐고 이혼 서류는 정리돼 있어. 그녀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신없이 뭔가 해명하려 했지만 저는 이미 뒷걸음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제게 더 이상 닿지 않았어요. 현관문 앞에 서서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돌아봤습니다. 우리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웃고 있는 두 사람의 얼굴이 보였죠. 그 웃음 속엔 배신이 있었고 저는 그걸 이제 더는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너무나 편안했습니다. 6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었지만 그 무너짐 뒤에 저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바닥을 밟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후 아내는 몇 번 문자를 보냈습니다. 처음엔 울고 다음엔 빌고 나중엔 화도 냈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은 이미 행동으로 끝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녀는 결국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두려웠겠지만 그건 제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다시 새로운 곳에서 조용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마트에 가고 혼자 밥을 차리고 혼자 아침 햇살을 마주하며 예전엔 몰랐던 평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누군가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다음엔 절대 자신을 속이는 사람과는 살지 않을 겁니다. 사랑은 무너졌지만 저는 그 무너짐 위에 정직함 하나만은 지켜냈으니까요.